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존 애덤스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칼로, 그리고 하나는 통화 정책으로 그 나라를 정복해서 애속시키는 방법이 있다. 러시아는 칼로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꼴을 못 보는 미국과 유럽 연합에서는 통화 정책, 즉 돈으로 러시아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놈들이죠. 2022년도 올해 들어서 어쨌든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또 운동을 하고 있고, 러시아 국내에서도 전쟁은 안 된다, No war. 러시아인들 자체도 푸틴의 정책을 못마땅히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스위프트 국경 간 네트워크에서 러시아 은행을 밴시킨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포위하려는 움직임을 규탄하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따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에 의한, 경제정책에 의한 공통 분모를 찾아서 경제적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이란 존재 때문에 어쩌면 이들의 정책이 약간 물거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합법화했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전쟁이 발발을 했고, 지금 핵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 뉴스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약반등을 해서 38,000불을 선회하고 있지만,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안전한 41,000불이 괜찮다. 지금은 언제 떨어져도 어색하지가 않는 지점이다. 또 다른 이슈, 또 다른 뉴스가 나오게 되면 밑으로 내리 꽂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어중간하게 타서 또 하락을 보는 것보다 뉴스를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41,000불을 완벽하게 진입하게 되면 그때 타셔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게 조율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우리는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 이 전쟁이 푸틴의 전략적 실패임을 집단적으로 홍보하겠다. 집단적으로 확인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밴시키겠다. 이렇게 하였는데도 러시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러시아를 힘들게 하겠죠. 스위프트의 이런 제재와 더불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을 마비시켜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산을 청산하는데 또 다른 재정적 장벽을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가 돼서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가 돼서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반등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암암리에 비트코인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스위프트나 유럽연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싫어하겠죠. 암호화폐를 사용을 해서 금융 제재와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각국 수장들이 굉장히 꼴보기 싫어할 겁니다. 이런 규제 위험들이 강력해질 거다. 훨씬 더 살벌해질 거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겠죠.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충분히 금융, 거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 완전히 성립이 돼버렸다.
중재자 없는 거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거치지 않고도 P2P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죠. 암호화 기부가 우크라이나에 쏟아집니다. 기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이 새로운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적어도 하나의 법정화폐 기반 모금 서비스가 우크라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를 중단함에 따라 은행 업무가 마비되게 되고, 또 비영리 단체라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업무를 할 수 없을 때는 기부조차도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P2P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거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전쟁 시에도 크립토 에셋은 우크라이나 조직을 위한 기금 마련의 유용한 방법임을 입증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나왔던 시나리오 중에 그 하나가 제대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쟁 시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 비트코인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지금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스위프트가 금융 제재를 하더라도 암호화폐를 사용을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지지가 떨어지고 규제 위험이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훨씬 더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추락할 수 있다. 그래서 빠른 규제나 법규, 법칙, 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SEC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빨리 리플의 사건을 종료를 하고 이 암호화폐에 관한 전체적인 틀을, 그 초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SEC나 미 정부가 완벽하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배인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을 해서 나타난 많은 현상들이 결국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그 정확한 명확성을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작업증명 방식에서 지분증명 방식으로 빨리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어쨌든 출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금이 어떻게 흐르고 누가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한 군데에서는 그 출처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사용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결국 크립토 시장은 엄청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통화 시스템의 제재에도 만약에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더라도 지금은 달러로 구매를 하든 어떻게든 미국의 데이터에 그들의 흔적이 남는다면 그렇게 심한 규제는 하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암호화 거래소가 미국의 제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부가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회피를 추적할 수 있다면 암호화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더 커질 것이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에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 XRP, 리플도 될 수 있겠죠. 사전에 많이 모아놓고 그거를 사용을 한다면 과연 그것까지도 추적이 가능할지,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이번 기회에 미국은 이런 제재에도 러시아가 어떤 식의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지 낱낱이 파헤칠 수는 있겠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규제 원칙을 만들 수도 있겠죠. 지금 푸틴이 핵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핵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너무나 무섭고 살벌한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해먹은 애가 몽리를 부리네요. 그들만의 생각이 있고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이벤트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한 사람의 야욕이나 한 사람의 욕심, 한 사람의 꼴통 같은 생각들이
이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자, 이 데이터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다시 리플 이야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주식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고 크립토 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포커스가 지금은 대선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아주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재 뉴스가 뜨더라도 묻히고 악재 뉴스가 뜨더라도 시장에 반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비트 흡공, 비트 가면 가고 비트 떨어지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하고 뭐 오토봇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7일 기사입니다. XRP 아미는 리플이 법적 전투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 SEC를 위한 게임 오버라고 주장을 한다. 게임 오버.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SEC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이게 아니에요. 지금 XRP를 빨리 처리를 하고 그리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툴을 만들어서 아마 지금 만들고 있겠죠. 그냥 손 털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지속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SEC와의 소송이 이제 곧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 모든 포커스가 3월 말 아니면 이제 4월 초쯤 되겠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CBD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3월과 4월을 대상승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현금 관망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33K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36K, 35K 정도만 와도 그리고 지금 가격도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니까 전체 시드보다는 조금씩 20%, 30%, 15%, 10% 이렇게 시장 상황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리플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가격들은 정말 착하죠. 착하고 재밌죠. 오늘이 이제 3월이죠. 벌써 3월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4월 말까지 그냥 지켜보셔도 상당한 금액들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장투용으로 갖고 가시는 것들은 그대로 두실 수도 있겠지만 단기 투자, 단타의 개념으로 단타도 이제 뭐 하루 이틀 단타가 아니고 상승장일 때는 15일, 한 달, 뭐 45일 이런 텀으로 가지고 가셔도 충분한 소득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징글징글해요. SEC와 XRP 소식은 어쨌든 전반적인 데이터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들로 나오지만 그 디테일한 소식들을 어떻게 저희 같은 개미들이 정확히 예측을 하겠습니까? 밑에 기사들은 제가 며칠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어쨌든 게임 오버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월 1일입니다. 오늘은 3.1절. 유관순 누나에게 한 번쯤은 고맙다는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그래도 하셔야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